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엄중해지는 분단의 현실 속에 국민 모두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육군은 보훈 민원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1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분단의 현실이 갈수록 엄중해진다며 우리 국민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핵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61주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집할수록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집할수록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결국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 안보에는 여야와 지역, 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유공자를 위한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참전 미등록 국가 유공자 발굴 사업을 201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상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에 이어 올해 중경 임시정부청사도 재개관할 예정이라며 현충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을 위한 제대군인 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를 확보할 예정이며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141 제대군인 채용을 적극 추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전몰군경 유족과 국가유공자 등 행사 참석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렸습니다. 특히 배우 이서진 씨가 추모 헌시를 낭송하고 가수 거미가 합창 단원과 함께 추모가를 불러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사가 끝나고 낭송된 추모 헌시 무궁화. 트럼펫의 장엄한 연주를 배경으로 배우 이서진 씨가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조국 대안의 촛불이 꺼져갈 때 기둥이 되어준 당신. 오늘 들려오는 저 애국가는 꺼져가는 조국을 붙잡고 그대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고, 나라 사랑을 대대로 이어가겠다고 우리가 맹세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애국가의 소중한 의미와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겨보고 전국 곳곳에 행복의 상징 무궁화를 심어준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 행복, 그건 당신들이 피 흘리며 방방곡곡에 무궁화를 심어준 덕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단 하루도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불멸이시여 충원이시여 영웅이시여 이제 편히 잠드소서. 가수 거미도 무대에 올라 합창 단원들과 함께 추모가를 불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그대들을 기억합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줬던 그대들 눈을 들어 당신의 뜻을 떠올려요. 자유롭고 행복한 이곳에서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랫말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25 참전 유공자와 가족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해 소외됐던 분들로 국가가 직접 찾아낸 숨어있는 영웅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각계각층의 국민대표 6명에겐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를 달아줘 감사를 전했습니다. 올해 61번째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넋을 온 국민이 아로새긴 하루였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육군은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서 보훈민원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무명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오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3천여 명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추념식을 갖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참전용사의 유가족들도 선조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와서 또 안장돼 계시니까 저희들 또한 참 마음이 좀 평온을 찾고 여러 장병들이 있는 데서 같이 어울려 있으니까 쓸쓸하지 않고. 한편 육군은 6일 하루 동안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서 보훈민원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자의 병적 확인 등 각종 병적과 관련한 민원 상담 업무를 제공했습니다. 육군은 이러한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수훈 대상자 16만 2,950명 중 10만 4,757명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통해 6.25 참전자 병적 확인 및 무공훈장 누락자 추가 서훈, 각종 참전 사실 확인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선배 전우님들의 값진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병적 확인뿐 아니라 전반적인 보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민원 현장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현충원을 찾아와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데요. 어떤 봉사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인공제회 CNC의 봉사활동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군인공제회 CNC는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와 묘역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현충탑 참배와 정화 활동에는 군인공제회 CNC 서용석 사장과 임직원 40여 명이 참가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군인공제회 CNC는 호국영령들의 묘비를 닦고 태극기를 꽂으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쓰레기 수거 등의 정화 활동을 펼치며 엄숙한 참배 분위기와 정결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군인공제회는
17만 군인과 군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198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하여 순국하신 호국 선열들의 그 뜻을 도모하고자 기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충원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에 나선 단체만 작년 한 해 동안 348개, 총 76,481명이 환경정화활동과 무역정비를 함께 해오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봉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서울현충원은 봉사활동을 원하는 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호국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에선 제15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개최국인 싱가포르를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과 유럽 주요국의 국방장관 등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안보 정책과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샹그릴라 대화를 현지 취재하고 온 김지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샹그릴라 대화가 어떤 회담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등의 국방 장관, 고위 관료,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해 각국의 국방 정책과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권위의 국방 장관급 다자간 안보 협의체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지역 국가 등 모두 35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국방부 장관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자간 안보회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민구 장관이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4일 열린 개막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재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의 본회의 연설은 5년 만입니다. 한 장관은 우선 최근 북한의 대화 제의가 위장 평화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이러한 무의미한 대화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 평화 공세에 불과합니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와해시키고 견고해지고 있는 제재의 틀을 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무의미한 대화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장관은 우리가 원하는 대화는 북한이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 후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에 물꼬를 트기 위한 진지한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SLBM을 발사했으며 나아가 핵탄두 실전 배치와 핵선제 타격을 공언하며 핵탄두 사진을 공개하는 등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전례가 없는 군사적 위협이자 도발이며 한반도는 물론 아태 지역과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 체제 핵 도발이 시급히 저지되지 않는다면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장관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5월 6일 7차 당대회에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며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집중하고 있을 뿐 아무런 질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루빨리 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공동 번영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 이번 연설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는 정책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영내 안보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제언했습니다. 크게 4가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영내 국가 간 다자안보 대화의 강화, 두 번째로 국가 간 군사적 투명성의 제고, 세 번째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의 틀 내에서의 갈등 조정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의 포괄적 안보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영내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하고
오해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국의 국가 안보 정책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합니다. 아태 국가 간에도 이제는 국방 예산 규모 등과 같이 상호 간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의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한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는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분쟁을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은데요.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이러한 장관의 발언 외에도 주요 참가국과의 다양한 양자 회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한미, 한일, 한중 양자 회담을 비롯해 한미일 3자 회담과 다른 주요 참가국 대표와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우선 이목이 집중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가장 먼저 열렸습니다. 한민구 장관과 카터미 국방장관은 4일 오전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와 지역 안보 환경, 한미동맹 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the linchpin of regional peace and security, particularly in light of North Korea's recent provocation.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ROK is ironclad. 지난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대북 억제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B-51을 비롯해서 핵 잠수함 또 스테니스 항모 등의 전개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관련 결의안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영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공고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을 공통의 가치와 이해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앞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한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한민구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4일 오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지난 3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진전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일,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 장관은 중군 인민해방군의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인 순젠고 상장과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 장관은 유엔의 대북 제재 실시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순젠고 부참모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영내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과 순젠고 부참모장은 양국 군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중 해상 수색 구조 훈련 등 다양한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이런 양자 회담 외에도 한미일 3자 회담도 열렸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민구 장관과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3자 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을 포함한 영내 안보 상황과 3국 국방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국 장관은 4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상호 간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미사일 경보 훈련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자 회담 외에도 한 장관은 프랑스, 스위스 국방장관들과도 각각 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대북 제재 공조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가 주요 이슈로 쟁점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며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주재 연설 뒤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각국 대표단과 전문가들의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미사일을 방어할 것이냐가 본질이라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사일 요격 능력은 종말 단계의 하층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는 철저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보고 있고 한미 양측의 공동 실무단이 구성돼 배치 지역과 시기, 비용 등을 공동 검토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오갔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싱가포르까지 다녀오신 김재한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충일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분들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